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말에서 결정된다. 보듬고 어루만지고 진심으로 교감하는 공감의 대화법. 부모와 함께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로 아이의 인격과 성품이 빚어진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확한 시간에 저를 깨워주시고 매일 학교까지 태워주신 아빠를 칭찬하고 싶어요. 정말 잘했구나. 그거 멋진데. 바람직한 칭찬 전략의 연습 과제입니다. 엄마가 늦게 퇴근한다고 이렇게 청수를 다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늦게 칭찬을 엄마가 집안 청소하느라고 힘들까봐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오늘 저녁에 엄마가 편히 쉴 수 있어 너무 행복하구나. 고맙다, 지우야.
너가 밥하래서 공부를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엄마 일이 더 생겼잖아. 바람직한 칭찬 전략의 연습 과제입니다. 서로 일찍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싶구나. 요즘에는 남을 괴롭히는 태도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기쁘구나. 동생을 잘 돌보고 등하교 때 동생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이 매우 사랑스럽단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칭찬을 많으구나. 지금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안 된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엄마가 늦게 들어와도 스스로 집안 청소를 잘하고 자기를 잘하니 어른스럽구나. 몸도 튼튼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인내심이 많아 칭찬할 만하구나. 조심성 없게 행동하니 비싼 실험기구를 깨지 더 침착하게 할 수 없겠니? 다치지 않았니?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으니 괜찮아. 과학실에서는 좀 더 침착하게 하면 좋겠구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옷을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니? 어디 다친 곳 없니? 옷이 찢어진 것보다 부딪혀서 많이 아팠겠구나. 좀 더 조심성 있게 다니도록 해야겠구나. 학교 공부를 못하는 놈이 이런 거나 잘 만들어서 뭐해? 정말 넌 남다른 재주가 있었구나. 전 축구밖에 잘하는 것이 없어. 다른 것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축구는 정말 잘하고 재주가 있어. 칭찬과 제지, 당근과 고삐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제발 거실에서는 뛰지 않으면 안 되겠니? 거실에서 또 뛰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거실에서 절대로 뛰지 마라. 거실에 뛰어다니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잖니. 시험 공부하면서 핸드폰을 보면 되겠니? 정신 차려 공부를 해라. 시험 공부한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겠니? 서준은 TV는 9시까지만 본다는 규칙을 잊었니?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구나. 빨리 TV 끄고 들어가. 밤늦도록 TV 보면 되겠니? 벌써 잠잘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 새로 나온 장난감을 꼭 갖고 싶다는 거구나. 하지만 생일에 받은 장난감도 있으니 지금은 다시 사줄 수 없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간단한 말을 다시 반복해 준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지한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떤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우리의 집 규칙이지 않니?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을 제시한다. 시험을 앞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난 후에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 보도록 하자.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안 돼.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실수행동 교정하기입니다. 제지하기의 기본 전략입니다. 문제되는 대화 장면입니다. 쏟아진 주술 보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긴 여자아이가 늘 조심성이 없어. 항상 이렇게 실수를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 폐기 미끄러워서 그랬어요. 미끄럽긴 덤벙거리고 조심성이 없어 그런 거지.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인식시키려고 함. 왜 또 그래? 아빠는 자녀와 엄마 사이 이란 다툼 빈번함을 지적하려고 함. 보면 몰라요. 하은이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늘 주워 쏟아버리는 하은이한테 꺼내게 만든 게 잘못이지. 아빠는 자녀의 실수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 엄마를 비난하고자.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바람직한 대화 전략입니다. 쏟아진 주스를 보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주스를 쏟아버렸구나. 어떻게 하다 그랬니?
잘못된 행동된 원인이나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함. 팩이 미끄러워서 그랬어요. 미끄럽기도 했지만 아마도 서둘러 들다 보니 그렇게 놓쳐버렸을 거야. 아이들은 문제를 외부 영향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그런 외적 원인에 공감하여 하며 자녀의 성급하게 서두름을 동시에 지적하려고 함. 나는 한 손에 컵을 들고 한 손에 팩을 쥐려고 하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 바쁘더라도 뚱뚱대지 말고 천천히 해보면 좋겠구나. 아빠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 쏟아진 주스는 닦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하렴. 자녀의 실수를 질책으로 종결하지 않고 고용적인 대화로 마무리함.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처럼 대화에 끼어들면 어떡하니? 나는 무례한 사람이구나. 아빠는 나의 요구에는 무관심하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아빠와 엄마는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란다. 끝나고 이야기하자. 자기가 먹은 걸 치우지도 않고 식탁에 지저분하게 남겨놓았잖아. 엄마는 치우지 않는 그릇 식탁에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감정적 반응 자제하기입니다. 맞아, 준비물 집에 두고 왔어요. 뭐 이제 이야기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깜빡했어요. 왜 저런 머리로 공부를 하니 항상 그 모양이지. 잊어버릴 걸 잊어야지. 엄마도 자주 잊어버리면서. 온통 방 안에 장난감 학용품 옷가지가 너지분하게 늘려있고 침대의 이불도 정리하지 않고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는 화가 나고 무척 속상하구나. 엄마가 하루 종일 직장일을 시달리고 집에서는 너희들 방 청소에 자질구레한 모든 일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 빨리 식탁에 앉지 않고 뭐해? 지금 당장 와서 앉지 않으면 밥 못 먹게 할 거야? 다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모여 먹고 싶어도 매번 이렇게 소리쳐야 식탁에 앉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먼저 와서 자리에 앉으면 좋겠어요. 빨리 식탁에 앉지 않고 뭐해? 지금 당장 와서 앉지 않으면 밥 못 먹게 할 거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컴퓨터 게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해라. 집에 늦게 오면 안 된다. 책을 많이 읽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몸가짐을 좀 단정히 해라. 컴퓨터 게임을 줄여라. 오후 6시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허락받고 전화하기로 약속하자. 숙제와 복습을 먼저 하고 나서 쉬는 것을 규칙으로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자.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책은 꼭 읽도록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읽도록 하자.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양치는 밥 먹고 나면 꼭 하는 거야. 하루 30분 이상 컴퓨터 게임은 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하자. 이건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장난감 맞죠? 이거 사줘요. 또 장난감 타령이야. 집에 장난감 있도록 하잖아. 갖고 싶다고 모든 장난감 다 가질 수는 없어. 그래, 갖고 싶은 장난감을 찾아서 좋겠구나. 그것이 무척 갖고 싶은가 보구나. 그런데 지금 장난감이 집에도 많이 있고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 미안하구나. 집에 있는 장난감을 좀 더 사용하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하자. 그것이 무척 갖고 싶나 보구나. 지금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 더 이상 장난감은 살 수 없지 않겠니? 지금 엄마가 가진 돈으로는 사줄 수가 없구나. 오늘은 안 되지만 다음 쇼핑 때 사도록 하자. 생일이 되면 선물로 사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렴. 적절한 타임아웃을 활용하라. 입니다.
8장 우리 아이의 리더로 키우는 대화법입니다. 책임감과 선택권 함께 부여하기입니다. 내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둘 수 있니? 이해심 많은 아이라면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겠지. 동생을 귀여워하는 줄 알았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야. 잖아. 한 번만 동생을 더 괴롭혀봐라. 너 똑같이 혼날 줄 알아. 역시 너한테 그런 일을 맡긴 게 무리였지. 내가 믿은 잘못이다. 넌 책임감 있는 아이야. 바보 같은 남을 무시하더니 보기 좋게 당했구만. 공부도 지지리 못하는 놈이 싸움 하나는 잘해요. 커서 뭐가 되려는지. 믿을 수 없는 놈. 내게 뭔가 기대하는 내가 잘못이다. 저녁에 뭘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어요. 그저께 먹었잖아. 김치찌개밖에 몰라요. 그럼 된장찌개. 호박도 없고 두부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뭐 먹을래? 와플과 바나나 한 개요. 와플 공주에서 와플밖에 모르니? 반죽도 없어. 그냥 식빵고 잼 발라 먹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줄무늬가 시원해 보이잖아. 색깔이 이상하네. 뭐 이런 걸 좋아하냐? 야, 당장 벗어 그걸 입고 어디 서 다니려고. 이런 이상한 옷 입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니?
두려움 없애고 발표를 키우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잘했다. 내일 아주 잘할 것 같다. 다음에 너도 잘하면 된다. 성취욕 자극하기입니다.
어제 보여준 발명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적이더구나. 너희 재능을 선생님은 또 확신할 수 있었단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문제되는 대화 장면. 얘들아 준비 다 됐어. 얼른 나와서 밥 먹자. 수저를 들다 말고. 수연아 여기 봐봐. 숟가락에 내 얼굴이 거꾸로 보여. 참목적. 정말 오빠 뒤로 보면 또 다른데? 진짜 신기하다. 좋은 생각했어. 우리 숟가락으로 만들기 하자. 나는 눈이 10개 달린 외계인 만들 거야. 재밌게도 나는 거울의 방을 만들어야지. 내 얼굴이 거울 기계에 보이는 거울의 방. 내가 밥 먹는 밥을 안 먹고 많은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밥 먹어. 그리고 숟가락은 왜 밥 먹을 때 쓰는 거지? 누가 숟가락으로 장난치래? 바람직한 대화 전략.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숟가락으로 만들게 하자. 나는 눈이 10개 달린 외계인 만들 거야. 재미있겠다. 나는 거울의 방을 만들어야지. 내 얼굴이 웃기게 보이는 거울의 방. 너희들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을 잘 찾아내는구나. 엄마는 숟가락을 식사 도구로만 생각했었는데 너희들 생각이 참 재밌구나. 하지만 식사하고 나서 너희들의 생각을 더 나누도록 하자. 숟가락으로 들여다보는 재미있는 세상을 주제로 숟가락 놀이를 만들어 보자.
문제가 되는 대화 장면. 아빠 제 발명품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이랑 종이컵 어디 있죠? 이거 공부한다고 들어갔을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짓이야. 수학 문제를 풀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공부할 때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라고 그랬지. 먼저 만들고 공부는 이따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방이 그게 뭐야? 온통 엉망진창이잖아. 그건 쓰레기 같은 데서 무슨 공부가 되겠니? 생각날 때마다 책 찾아보고 만들어 보느라고 그렇게 됐어요. 정리는 주말에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얼른 들어가 공부하고 청소도 해. 끔찍한 대화 전략. 아빠 제가 발명품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이랑 종이컵이 어디에 있지요? 그래, 그게 어떤 아이디어지? 수학 문제 풀다 갑자기 생긴 특별한 투석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만들고 공부는 이따가 하면 안 돼요?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금 막 아이디어 떠올라서 한번 해보렴. 대신 오늘 내가 할 일을 책임지고 다 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그리고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내 방 좀 지저분하지 않니? 생각날 때마다 책 찾아보고 만들어 보느라 그렇게 됐어요. 정리는 주말에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게 더 좋은데. 너희 방이니 그럼 그렇게 하렴. 대신 주말에는 꼭 정리를 하고 옷 함께 쓰는 거실이나 화장실에 물건은 바로바로 정리하렴. 네, 그렇게 할게요. 상상력을 키워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비누방울 속에 나를 넣어주세요. 덩실지 하늘을 날아가게. 저렇게 큰 텔레비전 어떻게 작은 내 눈 속에 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 꿈속에 가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박을 보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움직이지 못하는 축구공이요? 끈 달린 비치볼이요? 왜 축구공이면 끈 달린 비치볼이지? 축구공이 좀 땅에 매달려서 움직이지 못해요. 수박 덩굴이 끈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끈 달린 비치볼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등날 하늘로 높이 던져주었으면 턱은 모래밭이래요. 바닷물 위로 던져주세요. 끈을 끊고 굴러 다녔으면 세상은 모랑필 보이나 만세를 부르는 아기 같아요. 어째서 그렇지? 당석이 뚫고 나와서 양팔을 펴고 있잖아요.
그럼 봄바람이 불고 나면 무엇이 나오지? 새싹이죠. 그럼 새싹을 나오게 하는 봄바람은 어디를 비유할 수 있을까? 씨 뿌리는 농부. 봄바람이 지나가면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다른 생각은 화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솟아나고 세상이 온통 초록빛으로 변하잖아요. 나도 구름빵 먹고 싶어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그런 건 없어. 책 속에 나오는 얘기지. 맛있는 구름빵 얼마나 폭신폭신할까. 하늘을 날면 얼마나 신날까. 우리도 구름 잡으러 가볼까. 어디로 가야 할까. 구름으로 보고는 이불을 만들어 덮어보고 싶어. 얼마나 이 잠이 잘 올까. 얼마나 잠이 잘 올까. 비이전 찾기를 도와주는 말 한마디입니다. 내 목소리가 언제나 가장 친한 내 친구였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난 내 목소리에 의지했죠. 늘 자신감이 없었지만 노래를 부를 땐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터널 끝에 불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터널이 휘어져서 그런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생각이 너무 빨라. 혀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영리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아라. 넌 어느 누구와도 함께 놀 수 있어. 넌 정상인과 똑같다. 다만 몇 가지 사소한 신체 조직이 없을 뿐이야.